네, 수학원 4점 기출문항 해설. 자, 2차 시 로그 단원의 이제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5 로그 n의 2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로그로 주어진 요 5의 로그 n의 2. 자, 로그 n의 2. 이 값이 뭐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수가 되죠. 자연수. 자, 이걸 편의상 선생님은 k라고 놓겠습니다. 당연히 요 k는 자연수가 되겠죠. 자, 자연수가 되기 위한 요 모든 n의 값을 구하는 건데, 자,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식을 한번 요 앞에 있는 5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로그 n의 2의 5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n을 k제곱하면 2의 5제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n의 k제곱은 2의 5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n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양변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k를 없앨 수 있는 k분의 1제곱씩 해줘야겠죠. k분의 1제곱씩. 자,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변은 n은 2의 k분의 5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값이 n도 자연수가 되니까요. 자연수. 자, 자연수가 되는데 이 밑이 2잖아요. 2는 소수가 될 때 요 k분의 5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k분의 5가 자연수가 되어야만, 이 지수가 자연수가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이게 k분의 5제곱이 자연수가 되겠죠. 자, 그럼 따라서 k분의 5가 자연수다. k분의 5가 자연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는요. k는 5의 약수가 되야겠죠. 약수. 5의 약수. 자, 그러면 k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k 값은요. k는 1이 되든지 또는 5가 되겠죠. 자, 만약에 k가 1이다. 그럼 k가 1이면 2분의 5제곱이 돼서 이때 n은 2의 5제곱인 32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k가 5면 2의 1제곱이 돼서 n은 2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 32와 2를 더해준 합은 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답이 34라는 것을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1보다 큰 세 실수 A, B, C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120K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이겁니다. 자, 이 식을 보시면 로그 A의 B, 그 다음에 2분의 로그 B의 C, 3분의 로그 C의 A, 이 값이 모두 K로 동일한 값을 갖는다 이거죠. 자, 각각 우리가 한번 요 관계를 한번 써볼까요? 자, 첫 번째로 로그, 너무 과하게 썼네요. 로그 A의 B가 K가 된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2분의 1, 선생님 2분의 1 앞에 쓸게요. 로그 B의 C도 K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3분의 1 로그 C의 A도 K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 각각에 대해서 요 A의 B는 K다. 로그 A의 B는 K다. 그럼 로그의 정의를 쓰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K 제곱은 B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B의 K 제곱은 2분의 1을 위로 올리면 C의 2분의 1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의 K 제곱은 A가 아니라 3분의 1 올라가니까 A의 3분의 1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각각 지금 3개의 식이 나와 있는데
A와 B의 관계, B와 C의 관계, C와 A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엮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문자를 하나씩 소거해 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푸셔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은 요 두 개부터 하겠습니다. 요 두 개를 엮을 건데요. 어떻게 엮을 거냐? 자, 보시면 요 B가 있을 겁니다. 요 B가 A의 K제곱입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식 B의 K제곱에다가 요 B 대신에 A의 K제곱을 대입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는 어떻게 될까요? B의 K제곱은 C의 2분의 1제곱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B의 K제곱은 어떻게 해서 B 대신에 A의 K제곱 이렇게 되겠죠? 대입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A의 K 제곱이 되죠. 이 값이 C의 2분의 1제곱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요 C가 지금 2분의 제곱인데 좀 C를 보기 편하게 양변에 똑같이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따라서 A의 2K 제곱은 C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A의 2K 제곱은 C다. 자, 그러면 이제 A와 C의 관계가 나타났는데 또 한번 요 C가 있습니다. C. 세 번째 C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또 엮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C의 K제곱인데 자, C 대신에 A의 2K제곱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A의 2K제곱. 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2K 세제곱이죠. 근데 이 값이 A의 3분의 1이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A의 3분의 1. 자, 그러면 밑이 A로 동일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2K 세제곱과 3분의 1이 같다는 거죠. 그쵸? 따라서 2K 세제곱은 3분의 1인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120K의 세제곱이죠. 자, 120K 세제곱은 자, 어떻게 쓰면 됩니까? 60 곱하기 2K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2K 세제곱이 지금 3제 3분의 1이라는 걸 구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서 원하는 120K의 세제곱은 네, 2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번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번을 보시면 자, 자연수 K에 대하여 두 집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집합 A는요, 원소로 루트 A를 갖는데요. 이때 A는 자연수이고, 네, 자연수이고 1부터 네, 여기 중요하죠. 1부터 K까지 값을 갖는 자연수 A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집합 P는 로그 루트 3의 B 요게 집합 B의 원소인 형태 되겠죠. 여기에서 B는 자연수이고 마찬가지로 네, 1부터 K까지 범위에 있는 자연수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K 값이 지금 변하면 변할수록 A와 B가 될 수 있는 값들이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겠죠. 그쵸? 원소의 개수도 달라지겠죠. 자, 일단 이 두 집합을 통해서 집합 C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집합 C의 원소 X는요. 자, 이거 보세요. A 교집합 P. A 집합과 B 집합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 원소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 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수인 것만 네, 들어간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집합 C를 정했을 때 이 집합 C의 원소 개수가 3개가 나오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3번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자, 그럼 천천히 하나씩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일단 집합 A는 루트 A의 형태인데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건 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 것입니다. 일단 집합 C는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와 B의 공통적인 원소, 교집합의 원소는 자연수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자연수만 따질 거니까 루트 A의 값이 자연수가 나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A의 값을 선생님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A의 값을 자, 선생님은 1하고요. 그 다음에 4하고요. 그 다음에 9하고요. 그 다음에 16, 25, 36, 49, 64, 81, 뭐 100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자, 집합 A의 원소 루트 A가 자연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A를 제곱수인 것만 먼저 제곱수가 되는 것을 먼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루트 A 실제적으로 집합 A 원소가 되는 루트 A를 값을 한번 보자 이거죠. 자, 1일 때 당연히 1이겠죠. A가 4일 때는 루트 A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9일 때는 3, 16일 때는 4, 그 다음에 25일 때는 5, 36일 때는 6, 49일 때는 7, 그 다음에 8, 9, 10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지금 쓴 것은 자연수가 나오는 경우만 쓴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B를 한번 보겠습니다. B. 자, B를 잘 보시면요. 자, 이 중에서 자, 집합 B가 원소가 로그 루트 3의 B 이 값이 자연수 형태만 나오는 것만 고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B가 루트 3의 거듭 제곱인 것 그만 따지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뭡니까? 3이라는 자연수에 대해서 아마 루트 3이 루트 3의 값이 루트 3 B의 값이 자연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은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81, 그 다음에 그만 쓸까요? 자, 그러면 요 집합 B의 원소가 로그 루트 3의 B가 되겠죠. B. 이거의 값은요. 만약에 B가 3이다. 그러면 이 값은 2가 되겠죠. 그쵸? 자, B가 만약에 9이다. 그럼 로그 루트 3의 B의 값은 자, 4가 되겠습니다. 4. 그 다음에 로그 루트 3의 27은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 루트 3의 81은 8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갈 텐데요. 자, 지금 요 선생님이 쓴 요 파란색 부분, 요 루트 A와 루트 3의 B가 실제적으로 집합 A와 B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지금 겹치는 원소가요 2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4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이 있습니다. 자, 그만. 이렇게 집합 A와 집합 B가 겹치는 이 교집합의 원소가 3개만 나와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집합 A와 집합 B에는 요 이외의 것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통 원소로 가질 수 있는 게 2, 4, 6만 가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집합 C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하고 4하고 6만 가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려면 요 K값이 어떻게 되겠냐, 그죠? 자, 이 K값은 뭐냐면 자, 위로 볼게요. A와 B가 나타낼 수 있는 요 자연수의 범위입니다. 범위. 이해가셨습니까? 자, K가 숫자가 많이 크면요. 6 말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8D 겹치잖아요. 8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이상의 값을 10도 포함할 수 있고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 K를 제한시켜 줘야 되는데 2, 4, 6만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자, 천천히 잘 보세요. 보시면 일단은 K는 36보다는 같거나 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집합 A를 봤을 때 요 A의 값이 지금 36일 때 6이라는 루트의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K는 최소한 36보다는 같거나 커져야 이 A의 값도 36을 갖겠죠. 다시 말하면 A는 1부터 K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맞습니까? 최소한 K는 36보다는 같거나 커야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요 집합 C가 8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8. 요 8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8. 요 8을 가지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K가 요 64가 만약에 된다. 64가 돼도 될까요? 네, 이때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루트 A는 8이라는 값을 갖지만 요 64에서는 네, 집합 B를 봤을 때는 81이 돼야만 8이 같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B 값의 범위를 따졌을 때 여기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80보단 작게 나와야겠죠. 80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81보다는. 그쵸? 왜? K 값이 81이 되는 순간 요 집합 B의 원소를 보세요. 집합 B의 원소가 8이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집합에서도 8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다시 말하면 K 값은 결과적으로 자연수가 있잖아요. 그죠? K 값은 36, 37, 여기서부터 80까지의 자연수만 가능하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따라서 개수 구하는 거죠. 개수. 자, 개수는 어떻게 합니까? 80에서 36을 빼고 개수 세는 거니까 더하기 1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럼 다시 따라서 3번의 정답은 45가 되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3번 문제까지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자,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로그 n의 4 곱하기 로그 2의 9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자, 아까 1번 문제와 비슷한 문제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로그의 식이 두 개가 나와서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요 주어진 로그식을 좀 간단히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n의 4 곱하기 로그 2의 9. 자, 그러면 일단 간단히 하려면요.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조금 식을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요 두 로그를요 밑이 10인 사용 로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로그 n의 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n 분의 로그 4 되겠죠. 곱하기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2 분의 로그 3이 아니죠. 9죠. 9가 되겠죠. 자, 그때 요 진수들을 조금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로그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쓰입니까? 그럼 2 로그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로그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 로그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때 요 로그 2가 약분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앞에 2가 있으니까 여기가 4가 되겠죠. 4 로그 n 분의 로그 3이죠. 자, 그러면 밑변환 공식을 이제 거꾸로 이제 합쳐주겠습니다. 밑변환 공식을 다시 합치면 로그 4 로그 n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1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쓰자면요. 로그 n의 3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3의 4제곱. 자, 아무튼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 k가 된다. 그죠? 자연수 k. 그렇죠? 우리는 지금 n의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연수 k가 된다는 것을 문자 k를 써서 나타내야겠죠. 자, 그러면 로그의 정의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의 k제곱은 3의 4제곱이 나온다 이거죠.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요, 요 n의 값이 합이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요 n은 어쩌다 이렇게 n에 대해서 식을 표현해야겠죠. 자, 그럼 양변에 똑같이 어떻게 주면 됩니까? k분의 1제곱씩 해주면 어떻게 있습니까? 3의 k분의 4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로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요 밑이 3이기 때문에 소수죠. 요 지수에 해당하는 요 k분의 4, 요 k분의 4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네, 자연수가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요 값이 자연수가 되겠죠. 자, 그럼 k분의 4가 자연수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k는 4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약수. 자, k는 4의 약수가 되니까 k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능한 거는 자, 만약에 k가 1이다. 자, k가 1이다. 넣어보세요. 그럼 3분의 4제곱, n은 3분의 4제곱이니까 81이 되는 거죠. 만약에 k가 2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의 2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9가 되겠고요. k가 4면 3의 1제곱, 그냥 3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요 n의 값은 81, 9, 3. 요 세 개가 나오겠죠.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n의 값의 합은 93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4번의 정답은 9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을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2의 n분의 1제곱은 a고요. 2의 n 플러스 1분의 1제곱은 b라고 하자. 이때 다음 식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다 이거죠. 자, 아까 방금 전 풀었던 문제보다는 좀 식이 복잡하죠. 그렇죠. 이 지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로그로 좀 복잡한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요 지수를 표현을 할 텐데요. 지금 지수에 들어가 있는 로그를 조금 간단히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선생님은 요 로그 2의 AB 그 다음에 로그 2 곱하기 로그 2의 B 요 두 지수를 좀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로그 2의 AB죠. 자, 이 진수가 곱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의 합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럼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는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문제 처음 시작해서 자, 2를 n분의 1 제곱하면 a가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이걸 로그의 정의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의 정의를 쓰면요. 로그 2의 a는 n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2를 n분의 n 플러스 1분의 1 제곱하면 b가 나온다. 그러면 로그 2가 b가 되려면 n 플러스 1분의 1 제곱하면 된다. 되겠죠? 다시 말하면 로그 2의 a는 n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로그 2의 b는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됩니까? 로그 2의 ab는 n분의 1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말하면 이제 통분해 볼까요? 그럼 n의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리를 하자면 요 로그 2의 ab는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 이거죠. 자, 마찬가지로 요 분모에 있는 지수도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는요. 자, 이거는 방금 했던 것처럼 요 로그 2의 a가 n분의 1 로그 2의 b가 n 플러스 1분의 1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곱해주면 되겠죠. n에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의 값을 이제 지수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원래 준식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자, 네.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3의 n의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자, 분모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데가 하나 있네요. 여기 통분을 잘못했네요. 통분 잘못했어요.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2n 플러스 1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바꿔야겠죠. 여기는 2n 플러스 1이고요. 자, 분모는 3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몇 제곱? 5제곱이겠죠. 자, 그러면 요 밑이 3을 동일하기 때문에 나누기였으니까 지수끼리는 빼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의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거 또 까먹었네요.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겠죠. 자, 요거에 지금 5제곱입니다. 5제곱. 그렇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통분해 보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3의 n의 n 플러스 1에서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n만 남겠죠. 근데 여기 5가 있으니까 10n이 되겠죠. 그렇죠? 이때 요 n을 약분을 하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요 주어진 식은요 3의 n 플러스 1분의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값이 자연수가 되야 됩니다. 그렇죠? 자연수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3이 소수이기 때문에 요 n 플러스 1분의 10, 요 n 플러스 1분의 10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수가, 이 지수가 자연수가 돼야만 전체적으로 자연수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요 n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거예요? 10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10의 약수. 그렇죠?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 50이 되니까 n은 0, 그다음에 1, 4, 9 이게 되게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n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연수라고 하잖아요. 자연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1, 4, 9 요 세 개만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도 합을 구하라고 했죠. 합. 가능한 n의 값의 합은 1 더하기 4 더하기 9에서 14가 되겠습니다. 14. 자, 문제 5번. 정답은 14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다음 6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자, 다음 이 로그식이 나오는데요. 이 로그식의 값이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5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식이 이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걸 좀 먼저 간단히 해주고 이제 이게 자연수가 나온다.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계속 똑같이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로그 두 개의 로그 이제가 나와 있는데요. 밑이 다릅니다. 여기는 하나는 4고 하나는 2죠. 하나는 4고 2가 있죠. 자, 그랬을 때 밑을 통일해줘야 뭔가 로그를 합쳐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진수끼리. 자, 그러면 4를 2로 바꾸는 게 나을지 2를 4로 바꾸는 게 나을지 둘 중에서는 어떤 게 편할까요? 자, 밑을 같게 할 때는요. 작은 거를 큰 쪽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바꾸려면요. 그만큼 어떻게 됐습니까? 분수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루트든지 거듭 제곱권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것보다는 그냥 제곱,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는 게 식의 차수가 커지더라도 계산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밑을 로그 4로 맞춰주겠습니다. 4로. 자,
그러면 요 로그 4의 2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인데요. 자, 요 밑을 4로 맞춘다. 다시 말하면 2가 4가 되려면 제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진수도 제곱해야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이 되겠죠. n. 루트 n 제곱이니까 n. 제곱해줘야겠죠. 밑과 진수 똑같이. 자, 그랬을 때 네. 마이너스.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올라가겠죠. 4의 n의 2분의 1제곱. 자, 두 로그가 네, 차로 마이너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진수끼리는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4의 어떻게 될까요? 진수가 2n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값이 자연수 k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k는 40 이하의 자연수죠. 이하의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이때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잖아요. 그럼 우리는 결국 이것을 n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이제 로그의 정의를 사용하겠죠. 로그의 정의. 자, 로그의 정의를 쓰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를 어떻게 되겠어요? 4를 k 제곱하면 네, 요 진수에 해당하는 2의 n의 2분의 3제곱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차례대로 쓸게요. 4를 k 제곱하면 2의 네, n의 2분의 3제곱이 나온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린 자연수 n의 개수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n에 대해서 표현하려면 요 n에 있는 쪽을 조금 계속 간단히 해줘야 되겠죠. 그럼 앞에 있는 요 2를 이거 요 2를 먼저 나눠줄게요. 자, 나눠주는데 요 4의 k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2k제곱이잖아요. 그죠? 2의 2k제곱 나누기 2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요. 2의 2k-1제곱은 n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우리 지금 n의 개수를 구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럼 n에 대해서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양변에 n만 남겨야 되니까 3분의 2제곱씩 해주겠죠. 3분의 2제곱씩.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2제곱씩 하면 n은 어떻게 될까요? 3분의 2제곱 하니까 2의 3분의 4k-2겠죠. 4k-2. 자, 다 왔습니다. 이때 요 값이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 밑이 2인 소수잖아요. 요 지수도 뭐가 돼야 된다. 지수도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쵸? 자,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된다. 그럼 요 분자에 해당하는 요 4k-2는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죠? 그쵸? 뭐 3, 6, 9, 12 이런 거 나와야겠죠? 그럼 이때 k를 한번 조사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3이 나오려면 k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수 나오죠? 안 되죠? 자, 그럼 6이 나와야 된다. 그럼 k가 어떻게 될 때예요? k가 네, 2이면 6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9가 나오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12가 나온다. 12.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k가 하나씩 늘려가겠죠. k에다 지금 2, 3, 4 하면서 계속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5, 4, 20, 그러니까 5일 때 되죠 또. 5, 4, 20은 18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6 안 되고 7 넣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8, 38 되죠? 자, 그만. 자, 여러분들 아직 수열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게 귀납적으로 추론할 수가 추론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아무튼 나중에 수열을 배우면 이 4k-가 등차수열이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2, 5, 8 이 간격이 30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 2, 5, 8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보다 40 이하의 자연수가 있잖아요. 그죠? k가. 그럼 어디까지 나오겠냐? 자, 이거는 추론하자면 선생님은 38까지가 나오겠다. 선생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쵸? 왜냐면 2, 5, 8 이걸 잘 보세요. 그쵸? 보시면 3의 배수 3, 6, 9 여기에서 1씩 뺀 거죠. 그쵸? 그러면 40보다 작은 3의 배수는 가장 큰 게 39잖아요. 그래서 1을 뺀 38까지 나오겠죠. 그쵸? 자, 일단 이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뭐예요? 개수 구하는 거네요, 개수. 그쵸?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2부터 38까지니까요. 요게 선생님은 여기 선생님이 여기다 2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8에는 13이라는 것을 쓸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2, 5, 8 이게 어떻게 됩니까? 3의 배수에서 1씩 빼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38은 39에서 1 뺀 거니까 39는 3 곱하기 13 13개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한 n의 개수는 13개다 이거죠. 됐습니까? k의 개수가 13개라는 것은 결국 n의 개수가 13개라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 이제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네. 7번 문제를 보시면 서로 다른 세 실수 x, y, z가 자 2x제곱, 3y제곱, 6z제곱을 만족한대요. 이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인들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떤 세 값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것을 k라고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k라고. 근데 이 문제는 굳이 k를 놓지 않아도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기억, 니은, 디귿 차례로 가면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좀 너무 간단한데요. 자, 2의 x제곱 곱하기 3의 y제곱은 36z제곱이냐 이거죠. 자, 이게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 지금 조건을 보시면요. 자, 2x제곱과 3y제곱이요. 모두 자, 6z 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 두 개를 곱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36z 제곱이 나온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기억은 큰 어려움 없이 맞는 설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니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 자, 니은을 보시면 자, 2의 z제곱 곱하기 3의 z-y제곱은 1이 나오냐 물어봤습니다. 1. 그쵸? 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것도 그냥 주어진 식을 있는 그대로 변형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보시면 2의 z제곱 곱하기 이 부분을 3의 z제곱 마이너스 곱하기죠. 죄송합니다. 나누기라고 할까요? 3의 y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니까. 자, 그러면 요 앞에 이렇게 두 개를 먼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값은 6z제곱이 되겠죠. 6z제곱. 자, 그러면 6z제곱 곱하기 자 3y제곱이 나누기니까요. 그죠? 3y제곱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다시 한번 하지만 요 3y제곱이랑 뭐랑 같다고요? 6z제곱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분이 돼서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니은도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디귿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자, 디귿을 보시면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자, x 더하기 y가 1이면 z는 로그 6의 2 곱하기 로그 6의 3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x 더하기 y가 1인데 자, 지금 z가 로그 6의 2, 로그 6의 3이 나왔으니까 무슨 로그를 뭔가 변형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야겠죠.
그러면 자, 어떻게 로그를 바꿀 것인지 살짝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밑을 6으로 통일해서 만들 것인지, 그쵸? 아니면 밑을 2로 놓을 건지, 밑을 3을 놓을 건지, 자,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요 x 더하기 y가 1이라고 했으니까요. x와 y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잘 보세요. 문제에서 2x제곱은 자, 동일하게 6z제곱이라고 할게요. 같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3의 y제곱도 6의 z제곱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지수를요, 로그로 변환할 때 밑을 6으로 놓는 게 편한지 아니면 2와 또는 3으로 놓는 게 편한지 대개 6으로 놓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선생님은 네, 2하고 3으로 놓겠다 이거죠. 왜냐면 자, 첫 번째 여기서 보세요. 자, x는 자, 로그의 정의가 뭡니까? 2를 어떻게 합니까? x제곱하면 6z제곱이 나오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어떻게 놓을까요? 여기를 로그 2의 6z제곱 이렇게 놓을 거라고요. 맞죠? 이때 z를 앞으로 빼주면요. z 로그 2의 6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y는 이렇게 로그를 표현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을 3으로 놓아야겠죠. 그러면 로그 3이 네 6z제곱 이렇게 되겠죠. 3을 y제곱하면 6z제곱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z를 앞으로 끄집어내면요. 로그 3의 6 이렇게 되겠죠. 자, 선생님은 왜 이렇게 했냐면요. 자, x 더하기 y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더하려고 합니다. 더하려고. 이렇게 좌변과 우변끼리 더해 볼게요.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x, y를 기준으로 네, 로그로 변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좌변 x 더하기 y가 1이죠. 1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z 묶어주면요. 로그 2의 6 더하기 로그 2의 3의 6 이렇게 되겠죠. 자, 밑이 지금 6이 아니라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든지 밑과 진수를 바꿀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양면에 z로 나누면요. z분의 1 이렇게 되겠죠. z분의 1은 로그 2의 6 더하기 로그 3의 6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밑이 지금 6이 돼야 되니까요. 자, 밑과 진수를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꿔주면 네, 역수가 진다는 거 로그의 성질에서 배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6의 2 분의 1로 바꿀 겁니다. 그죠? 자, 로그 3의 6도 마찬가지로 밑과 진수를 바꿔서 로그 6의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주어진 요 분수를 통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6의 2 곱하기 로그 6의 3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그 6의 2 더하기 로그 6의 3 이렇게 되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 네, 이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값이요. 이 값이 네, 진수끼리 합쳐지잖아요. 로그 어떻게 됐어요? 6의 6 이렇게 되잖아요. 이 값이 뭐예요? 1이잖아요. 그렇죠? 1이죠. 다시 말하면 이 값은 그냥 로그 6의 2 곱하기 로그 6의 3분의 1로 간단해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확인해 보자면 네, z분의 1, 이 z가 결국은 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공간 여기다 쓸게요. z는 로그 6의 2 곱하기 로그 6의 3이 된다. 확인이 됐죠? 이렇게 해서 디귿도 옳은 설명이다.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 7번의 정답은 네, 기억, 니은, 디귿. 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까지는 이제 우리가 조금 손이 많이 가는 계산이 많은 문제였지만요. 이제 8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추론하고 분석하는 네,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조금 계산에서는 조금 좀 수월해질 겁니다. 자, 다음 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을 보시면요. 두 자리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로그 n의 소수 부분이 알파래요. 알파일 때 다음 식의 값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는 거다. 지금 n의 값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용 로그, 특히 상용 로그에서 우리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상용 로그를 뭐 정수 부분을 n이라고 하고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했을 때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놓는 걸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로그 n은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자, 정수 부분이 지금 n이라고 놓아야 되겠을까? 아니면 어떻게? 두 자리 자연수가 있으니까요. 정수 부분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 n을 1 플러스 알파라고 놓을 수 있겠죠. 당연히 이 알파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는 작거나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n은 1 플러스 알파인데요. 자,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n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셔야 됩니까? 요 쓸데없는 요 알파 대신에 이것을 로그에 관한 로그 n이라는 식으로 나타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식을 간단히 해서 n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겠죠. 다시 말하면 요 알파를 어떻게 쓰면 됩니까? 그렇죠. 이를 이항시켜서 로그 n-1로 놓으시면 되겠죠. 로그 n-1.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식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식을 그대로 집어넣으시면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로그 n은 알파 대신 어떻게 씁니까? 로그 n-1 플러스 로그 4의 8분의 n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렇죠? 이때 양변에 로그 n을 지워주시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3은 로그 4의 8분의 n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4를 2분의 3제곱하면 8분의 n이 나온다 이거죠. 자, 요 4가 어떻게 되면 4는요? 2의 제곱이죠? 그죠? 2의 제곱이니까 간단히 하면요. 2의 세제곱에 의해서 8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따라서 n은 어떻게 됐어요? 따라서 n은 64가 된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문제 8번의 정답은 64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을 보시면요. 자, x라는 값이 있습니다. 자,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x에 대하여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이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의 5배이다. 이때 로그 x의 값을 p분의 q라고 했을 때 p 플러스 q 값을 구하라. 단 p 플러스 q는 트로도인 자연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렇게 사용 로그를 관련해서 문제 풀 때는요. 항상 시작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요 로그 x를 어떻게 놓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로그 x를. 자, 다시 말하면 지금 x 값이 1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은 두 자리 자연수가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로그 x는 어떻게 놓으면 됩니까? 정수분이 항상 1이 되겠죠. 1 플러스 알파라고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놨을 때 이 알파의 범위를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알파가 소수분이었으니까 0보다 하거나 크고 알파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놓으실 텐데요.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 등호가 빠져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0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유는 네, 당연히 10하고 10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소수부분은 0이 나올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자,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루트 x, 로그 루트 x, 그 다음에 로그 x분의 1을 소수 부분을 우리가 한번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로그 루트 x라는 것은요, 자, 로그 x의 2분의 1제곱이죠. 자, 그러면 2분의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 로그 x죠. 자, 앞에서 우리가 로그 x를 네, 1 플러스 알파 나왔잖아요. 그죠?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때 알파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요. 2분의 알파의 범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2분의 1보다 작겠죠. 자, 보시면 요 2분의 알파의 값이요. 아무리 커봤자 2분의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이 소리는 뭐냐면 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알파는요. 1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로그 루트 x의 값은요. 1보다 작은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 되겠죠. 따라서 요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은요. 소수 부분은 그 자체입니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알파. 이게 다 소수분이 되는 거죠. 1을 넘지 못하니까.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해야 될 건 뭐냐면 로그 x분의 1. 요 로그 x 사용 로그의 소수분을 구해봐야겠죠. 자, x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로그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자,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로그 x죠. 자, 로그 x가 1 플러스 알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하는 게 또 있다겠죠.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말할 때, 자, 명심하셔야겠죠. 소수 부분은 항상 무슨 수? 양수라고요, 양수.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4라는 거 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 소수 부분은 마이너스 0.4 이렇게 말 안 한다고요. 그죠? 어떻게? 소수 부분은 수학에서 소수 부분은 항상 양수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요. 굳이 바꾸자면 마이너스 2 더하기 0.6이라고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네, 마이너스 2가 정수 부분, 그 다음에 0.6이 소수 부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굳이 바꾸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마이너스 2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쓰면요. 전체적인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똑같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1 마이너스 알파를 네, 양수로 만들어준다. 그죠? 그래서 로그 x분의 1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고요. 소수 부분은 1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본다고요. 그죠? 따라서 자, 관계식을 세워야겠죠. 자, 요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이 지금 2분의 1 플러스 2분의 알파죠. 자, 이것은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의 5배라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렇죠? 자, 빠르게 이것을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5 마이너스 5 알파죠. 그렇죠? 네, 5 알파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넘기면 2분의 11 알파는 2분의 9죠. 그렇죠? 따라서 알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알파는 11분의 1을 곱하니까 11분의 9죠. 그죠? 근데 지금 문제가 로그 x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로그 다시 쓰지만 x는 1 플러스 알파였죠.
1 더하기 알파가 11분의 9. 다시 말하면 11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따라서 x는 어떻게 됩니까? x는 로그의 정의에서 10에 11분의 20제곱이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요. 이 p 플러스 q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31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문제 9번에 정답은 31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자, 100보다 작은 두 자연수 A, B가 있습니다. A, B가. 근데 A가 B보다 더 작대요. 100보다 작은 두 자연수 A, B가 있는데 A가 더 작대요. 이때 로그 A의 소수 부분과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죠. 자, 예전에 개념 수업을 할 때 자, 어떤 사용로그 값이 있습니다. 그 사용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으면 어떻겠죠? 두 사용로그 값을 뺀 게 정수가 나온다 이거죠. 근데 두 사용로그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더한 게 당연히 정수가 나온다. 기억나시겠습니까? 자, 그럼 20번 문제는 더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차례대로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로그 A는요. 로그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A는 선생님은 요 정수 부분을 N1이라고 놓을게요. N1 플러스 알파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요 알파는요. 당연히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작을 것 같은데 그렇죠? 0보다는 큽니다. 0이 될 수는 없어요. 자, 그 이유는 자, 로그 A의 소수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0이 돼버리면요. 로그 B의 소수 부분은 아무리 커도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합이 1이 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0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로그 B도 자, N2 플러스 베타라고 놓을게요. 정수 부분을 N2 그다음에 소수 부분을 베타라고 놓을게요. 마찬가지로 이 베타의 범위도 네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1보다 작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준다고요? 더해줘야겠죠. 더해야 되겠잖아요. 그쵸? 자, 더해볼게요. 더하면 어떻게 있습니까? 자, 좌변은 로그 A 더하기 로그 B니까 진수끼리 곱해야 되겠죠. 곱하면 로그 A, B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 값은 N1 플러스 N2 그쵸?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네 합이 1이라고 했잖아요. 소수분의 합이 1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 자, 그러면 잘 보세요. A, B가 모두 100보다 작다고 했어요. 아무리 커봤자 99입니다. 자연수니까 그죠? 자, 그럼 N1 요 값이 가질 수 있는 정수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 또는 1이죠. 그쵸? 그러면 마찬가지로 N2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질 수 있는 정수 부분은 0 또는 1이에요. 그쵸? 그러면 요 합 N1 더하기 N2의 합은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0 또는 1 또는 2 이렇게 되겠잖아요. 이해가셨습니까? 자, 결국 그러면 요 로그 A의 B 요 A의 B의 값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 값은요. 다 정수니까요. 그죠? N1 플러스 N2가 0일 때는요. 이 값이 1이 되든지 그죠? 그 다음에 2가 되든지 그 다음에 3이 되든지 요 세 가지밖에 없죠. 그쵸? 이해가셨나요? 따라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따라서
요 A, B의 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의 거듭제곱 형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셨나요? 요 A, B의 값이 10이든지 또는 10의 제곱인 100이든지 또는 10의 제곱인 1000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순서상 개수를 구하는 거죠. 자, 명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A, B는 자연수이고 A와 B가 모두 뭐가 되면 안 된다. 뭐가 되면 안 된다? 10의 거듭제곱이 되면 안 된다. 그죠? 10의 거듭제곱이 되면 네, 소수 부분이 0이 되어버리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자, 공간 염색 여기다 쓸게요. 만약에 A, B가 10이다. 자, 그러면 A, B의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곱해서 10 나온 자연수. 자, 1, 10 이런 거 안 돼요. 왜냐면 A, B가 1, 10이면 10의 거듭제곱 안 됩니다. 0 나와요. 소수 부분.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 5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 10 되죠. A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 그죠? B보다는. 자, 한 가지밖에 없죠? 10 나오는 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B가 뭐일 때? A, B가 100이라는 경우를 한번 따져보자. 자, 그럼 1, 100 안 되겠죠?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2하고 50 됐습니까? 그 다음에 4하고 25 그 다음에 5하고 20 그쵸? 더 이상 없네요. 그쵸? 다음 마지막으로 A, B가 1000이 되는 경우 없다. 그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500 이런 거 안 돼요. 그죠? 왜? 100을 넘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A, B 모두. 그러면 근처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뭐예요? 20하고 50인가요? 그죠? 20, 50 되겠죠? 그 다음에 25, 40 그죠? 맞죠? 그 다음에 50 곱하기 20 안 돼요. 그죠? A가 더 작아야 되니까 더 이상 없네요. 그죠? 그럼 가능한 순서는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문제 10번의 정답은 총 6개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